두 분 다 심장, 이 상반신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영매사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영매사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가요. 자, 그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을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분이 실제 영매사 분이세요. 마에다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빙의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너무 많이 우셔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걷어내서 왔어요. 앞부분도 그렇지만, 그런데, 오역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여러 번 들어보고 최대한 오역이 없게끔 제가 자막을 달아왔는데 어쨌든 틀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매다 마에다 씨의 영상 함께 보실게요. すごい生臭い生臭い、うん、血の匂いがする怖いわもう怖いのどうしたのどうしたの痛いよ痛いの痛いの어머, 잘못했어. 이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 誰がやったんですか？車に乗せてもらったの。車に乗せてもらったよ。 근데 진짜 이때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一人だったんですか？乗せてもらったの。それなのに刺したの？だって裸になれてるから嫌だもん怖いよ。 惨殺事件の状況を告げる前田氏の生々しい言葉。彼女には全てが見えているかのように正確で具体的だ。 아, 맨발로 막 저렇게 내려가. 憑依した前田氏。ズバリ前田氏は犯行地点に立った。 あまりに生々しく正確な再現にさすがの立会人高山弁護士も声がない。二人ですか？二人男では乗って送ってた話して乗っちゃ二人でここの小屋に押さえてそれでも逃げようとしたの。それなら やっと憑依から脱する前田氏。驚くべき結果を出し霊感実験は終わった。 나는 이 영상 보면서 너무 이제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몇 군데 있었는데 좀 소름 돋았던 부분도 있고 쿠르마니 노세라레타노 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차에 태워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갑자기 막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인터뷰하자마자 차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딱 처음 이거에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이 이래. 나마구사이라는 말을 해. 비린내 난다고. 나마구사이, 비린내가 나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피비린내 난다고.
피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 말을 딱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따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아프다고 이제 막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변호사분이랑 여기 막 너무 찔리고 있다고. 근데 진짜 이 분이 상반신 전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24군데 예, 그 칼을 난자당한 게 그 시체를 검시했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칼로 찔렸는데 막 이분이 막 이렇게 흉내를 막 내시는 거잖아. 막 빙의가 되셔가지고. 근데 그런 다음에 이분이 나 이때가 너무 속상했던 게 막 나는 고래 밑에 이거 이렇게 찔리고 있잖아. 이거 봐.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하다가 막 뭐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다스케도 도와주세요. 막 하지마 막 이러면서. 스미마상이라고 그랬나? 고멘나사이라고 했나? 근데 잘못했어요라고 죄송해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 말을 하잖아. 니게오 또 시다노니라고 하잖아.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나노니라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잖아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계속 여기 있었어 나는 막 이러면서 똑같이 오나지메니야 마시다게 따이짱 말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그 여성분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여기도 그러니까 또 그 변호사분이 전부 찔렸니? 그랬더니 전부 찔렸잖아. 이거 봐! 막 이러면서 이 부분이 너무 조금 끊었어. 근데 아무도 이분한테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분께도 마찬가지고 저 세심에 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남자 2명이 이렇게 태워준다고 해서 탔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두막으로 떠밀려서라는 말을 해.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오두막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두막이라는 말을 정말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계속 옆에서 우시고 막 너무 놀라셔갖고 벌벌벌 떠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빙의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실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말을 이제 어떠셨냐, 어떤 느낌이셨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그게 여성분이 찔렸고 어디론가 질질 끌려가서 어딘가에 방치됐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내용이 요약이 되죠. 그런데 정확합니다. 제가 그 전편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어딘가에서 찔린 채 오두막으로 끌려갔고 오두막에서 또 뭔가 여러 차례 난자를 당한 다음에 이쪽 방에서 다른 쪽 방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추운 오두막에 방치가 됐고 그거를 그녀의 친아버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데 이 영매사분들, 영매가 좀 강하신 분들, 연기가 강하신 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른 시간대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같은 말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변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들어볼게요. 被害者の方になり変わってお話しくださったんでお気の毒で思い出しなんか想像してしまって本当に何十箇所も20数箇所刺されて血まみれになって殺された事件なんです。 몇 군데나라고 했는데 난주가서 몇십 군데나 찔렸다라고 하셨어요. ここがね何にもないんですけども前田先生は小屋があったとその中でやられたんだと親切に車に乗せられてそれに乗ってここに引き込まれて何箇所も刺されて一人で置き去りにされたということをその事件そのままにお話になりました。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곳에 오두막이 있었고, 근데 이 마에다 선생님이 진짜로 그걸 말해주셨고, 진짜로 실제로 그녀가 몇십 군데나 칼에 찔렸었고, 근데 그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서. 車で来たことも連れてこられたことも確からしいんです。ここがもう何箇所もこう痛くなって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と、私も車でここに入ったことまでは
想像したんですね。私もいろいろ犯行現場で現場検証なんかやりますけども、正直なところ大変驚きました。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변호사분이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장소는, 어떤 여성이, 몸에 몇십 군데가 찔려서, 사체로 발견된 곳이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해줬고, 원래 오두막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마에다 선생님은 마지막에 영매사분께서 정확하게 오두막에서 살해가 됐고 방치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놀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분은 변호사분이세요. 그래서 변호사분이 지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현장 검증을 할 때 현장 그 장소에 가서 검증을 하는데 진짜 너무 놀랬다. 근데 이분이 또 우시는 장면도 있었어. 왜냐면 이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그 영매사분께서 막 울면서 살려줘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 장면을 마치 내가 보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범인이 2명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2명 남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래요. 왜 그녀는 그 자녀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했을 때 차를 타라고 권유했을 때는 거절했는데 왜 만약에 혹시나 어떤 남자들이 그 차를 타라고 했을 때 왜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차에 탑승을 했을까? 더구나 남성이 타 있는 차를 탔을까?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이 분들이 보신 거에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거를 전제로 친다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처에 뭐 낚시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낚시하는 분들도 뭐 계셨을 테고 그리고 뭐 근처에 땡을 뭐 그때 추석날이라서 오복야스미라서 아무도 없었긴 했지만 뭐 여행객도 많고 그래서 뭐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죠. 뭐 누군가가 태워다 준다 그렇게 하면은 별 의심 없이 탈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자녀랑 함께 차에 타신 분이 차에 타고 내려가요. 여기까지 발에다 줄게요 라고 말을 건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남성분들이 여기까지 발에다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이제 너무 걸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잠깐 지쳐서 그럼 그럴까요? 잠깐 실례 좀 할까요? 라고 탄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또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촬영팀이 이곳을 막 촬영을 했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그런데 이상한 사진이 찍혔어요. 뭐 갑자기 연두색 막 이런 사진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오두막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영매사분이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그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좀 무섭지 않아? 난 너무 크게 해놓고 막 이거를 대본을 막 세팅하는데 너무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무서웠어. 어쨌든 이게 바로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카메라 촬영팀 중에 한 분이 폴라로이드예요,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 조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폴라로이드로 찍었는데 이런 영상이 나와요. 이런 사진이 찍힌 거예요. 보시면 그 범행 현장이죠. 범행 현장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범행 현장이 찍힌 그 내리꽂는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오두막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 오두막 당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두막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누군가가 굉장히 너무 무서워 나 이 사진. 노려보는 것 같은 사진이에요. 되게 20대 여성으로 보이고 흰색 옷을 입은 걸로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도 마에감이라 그러는데 앞머리가 없는데 이 사진도 앞머리가 없이 여성의 얼굴이 찍혀 있어요. 이 당시가 70년대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굳이 막 꾸며가지고 꾸며서 뭔가를 이렇게 할 그런 것도 없고 그 당시 뭐 인터넷이 막 그렇게 활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팔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유명해져야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니? 나 이 사진 너무너무 무서웠어, 사실은. 이거 내가 영상을 갖고 오면서. 자, 그래가지고 그 영매사분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 사진이 뭐냐? 그리고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폴라로이드로 막 촬영을 하는데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그 범행 장소에서 그 카메라맨, 그 스태프분들 몸에도 뭔가 붉은 게 찍혀요. 붉은 어떤 그런 게 찍히는데 그런 것들 다 토탈해서 이 영매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말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관련돼서 이제 그 영매사분께 여쭤봅니다. それがここですよってもう全くその場所光がこう来てるんだ。 그래서 여기에요 라면서 여기를 딱 정확하게 짚는 거라고 합니다. ここですよここですよっていうことをね知らせてるんですね赤くついてるのはなんかそういうものだって聞いたんですけええど、これはこの 자, 잠깐 크게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빨간 이런 게 찍혔거든요. 뭐 누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빨간 어떤 그런 사진이 찍힌 거야. 이런 영상들이 사진에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キャメラマンについてるんじゃないじゃですよなくってねこの場所に赤っていうのは殺されたりとかね火事で亡くな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亡くなり方をした場合には赤っていうのが出る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ええこれも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ですからもう非 여기도 이제 빨간색이 보이죠, 여러분들. 붉은 어떤 느낌이 보이죠. 常にこうはっきり映ってるここはもう殺された殺人現場ですよっていうのがね 여기는 내가 당한 살인 현장이에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出てくるんですね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은 사실은 그렇게 뭐 원한이 깃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단지 내가 여기서 죽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죽은 겁니다. 라는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혹시 원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붉은색이라는 건 살해를 당했다거나 혹은 화상으로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을 때 그렇게 붉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만은 혹시 붙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분이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떤 대학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이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영매사분도 이 방송국 그 스튜디오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또 이 영매사분이 이상한 모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매사분께서 영매를 이제 막 시작을 하십니다. 영매하는 모습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가지고 와봤어요. 迷宮入りとなった被害者の無念な思い。石堂は成仏を願い、その闇の山中で祈り続けた。 자,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남성분이 누구시냐면, 대학 보건센터 소장, 사사키 유지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사키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약간 조금 이성적인 약간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직접 이 영매사분과 만나시는 거죠. 근데 영매사분이 어떤 영상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はいはい、こんなことがあってはいけない。はい。決して犯罪を犯さないために 이분 다 아나운서 분들이시고요. 軽いんです。あ、今日はですか。なんか違う空間にいるような感じなんですね。で、非常に気持ちがいいっていうのは。 다행히도 뭔가 이제 그녀가 그 좋은 곳으로 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잠깐 보였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그 사사키 교수님이시고 옆에 있던 그 여성분과 남성분은 이 방송국
아나운서, 이 프로그램의 아나운서 분들이십니다. 자, 그녀가 그 오두막에서 살해를 당했고 범인은 지금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라도 범인이 나타난다 한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녀의 억울함이었을까요? 그녀의 너무나 진짜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 오두막에 남아 있었던 건지, 아직까지도 그 범행 장소에 남아 있었던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한과 그런 분노와 슬픔이 이분들께, 이 영매사분들께 빙의가 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일본의 한 유튜버 분께서 혹은 어떤 일본의 어떤 기자분께서 어떤 글을 올려요. 어떤 글을 올리냐? 바로 범인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올립니다. 자, 킨토칸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막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킨토칸 자체는 원래 산속에 약간 좀 안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무슨 뭐 폭포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기도 하고 뭐 하이킹을 하기도 하고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조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어떤 유튜버가 짐작한, 어떤 기자분이 짐작한 범인, 바로 마츠다 키요지라는 남성입니다. 자, 어떤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었다던 남성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 2명이서 함께 낚시를 갔다가 그녀를 만났고 그녀가 사진을 찍어달라 찍어줬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나이도 다 가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목을 했을까요? 자, 마츠키요지라는 남성, 이 사람은요 1975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쯤에 군마현 타카사키 시내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20살의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대생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대생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는데 교제를 거절당했고 이 남자가 너무 열이 받아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칼로 그녀를 찔러버린 거죠. 자, 그 당시에 그렇게 그 20살짜리 여대생, 자기가 고백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그 여자를 칼로 찔러가지고 당시에 10년 동안 복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는 1994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자, 군마현 안나카시에서 당시, 안나카시, 그녀와 좀 가까운 데 살고 있었죠. 우리 이야기 원래 그 케이코상도 원래 안나카시 그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자, 군마현 안나카시에서 당시 교제를 하고 있었던 여성의 집으로 갑니다. 교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향해 그가 한 짓은 바로 망치를 들고 그녀를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망치로 그녀를 막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요, 그녀의 본가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친정이죠. 본가에까지 가서 그녀의 부모님까지 모두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님 총 3명을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의 분노가 왜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자, 그는요, 그녀의 동생, 그녀의 자매의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침입을 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당시 2층에서 자고 있었던 그녀의 딸이 있었어요. 6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던 걸 다행히도 그때 집으로 돌아왔던 귀가했던 남편에 의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냐? 아니, 왜 자신의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형제까지 죽이려고 했냐? 그 범행의 이유는요, 바로 그녀의 결혼을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왜? 그래, 그럼 다 죽어버려.
라면서 그것에 반대한, 결혼에 반대한 거에 경로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본인이 교제했던 여자, 그리고 교제했던 여자의 자매도 크게 다쳤고 아이까지 죽을 뻔했었죠. 자, 군마현에서 일어나 있었던 첫 번째 범행 교제를 거절당해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고, 또 누군가에게 결혼을 반대당해서 그렇게 해서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초에 누군가가 자신을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야. 비상식적으로 굉장히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산길 속에서 그가 그녀에게 같이 타고 가실래요? 제 차를 타실래요? 라고 만약에 그녀에게 권유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녀는 다 거절을 했어서 마이크로버스 타고 가. 아니요, 걸어갈게요. 아, 저랑 같이 타고 가요? 아, 아니요, 걸어갈게요. 라면서 계속 거절을 해왔단 말이지. 그럼 그가 만약에 저 타세요, 같이 가세요, 뭘 텐데 라고 했는데 그녀가 아, 괜찮습니다, 저 걸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에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는 그가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자,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미는 낚시였다고 합니다. 자, 1994년에 그가 저질렀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으로부터 49년, 거의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난 사건인데다가 당연히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간단하게 진실로 밝힐 수는 없고 밝히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그녀를 위해서 이 사건이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지 어쨌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전화 온 남성,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20 몇 살의 이신호 땡땡땡입니다. 그는 1편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친구랑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녀를 받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영매사들이 하는 말과 다 똑같이 영매사 분들이 남자 2명이었고 차를 그녀에 태웠고 물가가 근처에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딱딱딱 들어맞는 범인 혹시 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거기 또 근처에 또 있었고 하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한 진실은, 이 범행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에 또 다른 기묘한 사건, 위험한 초대,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K장은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다시 기묘하고 위험한 사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사건도 제가 가지고 옵니다. 아프리카TV 게시판으로 가셔서 위험한 초대 기묘한 이야기 제보란에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궁금해하셨던 사건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하기 전에, 방송 준비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사건도 많이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 K장은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자기 집 사진? 폴라로이드나 필름 카메라나 이런 걸로 자기 사진 찍어본 적 있어? 자기 집 사진? 근데 진짜 뭐가 찍힐 수도 있다. 진짜. 나 예전에 이것도 위험한 초대인가? 그 재생 목록에 있을 텐데 제가 그 집에 혼자 있을 때만 물건이 막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언니랑 있을 때는 안 그래. 근데 나 혼자 있을 땐 물건이 막 떨어져요. 예를 들면 부엌에 막 이렇게 뭐 붙여놓은 거 같은 거 있잖아. 안 떨어지는 거.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놓는 거 있지. 뭐 국자나 뭐 이런 거 걸어놓는 거. 근데 그게 나 혼자 있을 때만 막 우르르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장에 나중에 카드 걸어 놓을게요. 근데 이제 그 영상 보시면 우리 집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에서 자꾸 내가 뭐 씻으려고 하면 뭐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세면대가 이렇게 비스듬한 세면대면은 이해가 가능한데 우리 집 세면대는 완전 평면이거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 물로 인해서 이게 스르르르 가서 떨어질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수만 하지 않고 뭔가 씻을 때 전체적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세면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이빨 닦을 때밖에 없거든요. 치아를 닦을 때밖에 없는데 그게 막 갑자기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캣츠 키우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했지. 혹시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닌가. 왜 나 혼자 있을 때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 사진을 막 찍어보셨고 뭔가 찍혔다라고 하니까 혹시 우리 집에서 뭔가를 찍으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리고 막 우리 방에 약간 그런 무당분들이 막 이렇게 가끔 있단 말이야. 내 팬 중에서도 이번에 그 신내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무속인 된 사람이 있는데 방광이라고. 근데 걔가 그랬어. 우리 집에 애기가 있다는 거야. 애기가 있어갖고 자꾸 장난친다면서. 그래갖고 나도 우리 집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또 저기 뒤에다 카드 걸어놓을 텐데 집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하는 그런 강령술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까봐 카드 걸어놓을게요.